요즘 영부인을 둘러싼 뉴스는 명품 가방, 특혜 의혹, 사생활 논란, 이런 뉴스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영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50년 전 한 영부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50년 전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고 배고팠지만 희망이 있었던 시절,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허리를 굽혔던 진정한 국모가 계셨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가장 검소했고 대통령의 아내였지만 누구보다 무서운 야당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 이념이라는 역사의 숙제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영부인. 총탄에 쓰러지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을 걱정했던 사람. 오늘의 영상은 우리가 너무나 그리워하는 그 이름, 바로 유경수 여사입니다. 얼마 전 고 유경수 여사의 별세 50주년을 맞이하여 유경수 여사의 활동비 내역을 볼 수 있는 격리장부가 공개되었습니다. 1971년부터 3년간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유경수 여사를 수행한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간직하고 있다가 50주년에 맞추어 공개한 것입니다. 그곳엔 지난 50년간 우리가 알았던 유경수 여사의 모습과는 또 다른 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사람들은 또 다른 진실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어떠한 진실이 감추어져 있었는지 오늘 우리는 미담이 아니라 기록으로 유경수 여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무리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와의 또 다른 관계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현대사의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공개한 장부는 바로 유경수 여사가 생전 직접 관리했던 청와대 안살림 장부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예전에 살림을 아끼기 위해 직접 쓰시던 바로 청와대 가계부인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월 20만원, 당시 공무원 월급이 2만원대이었던 시절로 그 당시 20만원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이 훌쩍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그 큰 돈을 유경수 여사가 생전 마지막 3년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부의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부인의 개인을 위한 품위 유지비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영부인이라면 공식적인 행사나 외교를 위해서라도 의상이나 보석, 화장품 등의 비용이 쓰일 수도 있었는데 개인적인 용도로 쓴 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서대문 김모씨 백혈병 치료비 2만원, 나주 정모양 학비 18,000원, 부산 화재 피해 가정긴급 지원 3만원, 익산 한센병 환자 자녀교육비 15,000원. 이러한 항목들이 한 줄 한 줄 모두 정성스러운 유경수 여사 자필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집안 살림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겠다고 쓰셨던 가계부의 정성스러운 글씨체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장부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김모씨, 정모양 등 정확하게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일부러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유경수 여사는 이렇게 이름이 남지 않는 도움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도움이 아니라 도움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녀의 돈은 권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핏줄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흘러갔습니다. 장부에서 볼 수 있듯이 유경수 여사는 영부인으로 지내면서 단 한 푼도, 정말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장부 구석구석에 이런 메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국권으로 교환 후 전달할 것, 받는 이의 마음을 배려할 것,
새 지폐 사용 금지. 왜 유경수 여사는 새 돈을 안 쓰신 걸까요? 가난한 사람이 반질반질한 새 돈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신 것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새 돈을 받으면 이게 나 주려고 특별히 준비한 돈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으니까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돈으로 바꿔서 자연스럽게 전달하신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배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배려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50년 전 영부인은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그 배려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눈물 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1974년 6월, 아마 그달은 특활비를 이미 다 쓰신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 소식을 듣게 되셨습니다. 이때 유경수 여사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장부에는 바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긴급 지원, 개인 용돈에서 충당 5만원, 공적 돈이 떨어지면 본인 돈을 쓰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유경수 여사를 국민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면 유경수 여사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하여 그때의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유경수 여사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과 전혀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1925년 11월, 유경수 여사는 충청북도 옥천에서 아버지 육종관 씨와 어머니 이경영 여사의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육종관은 당시 옥천의 대지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어린 시절은 부유하고 풍족했습니다. 그런 부유한 환경에서 그녀는 절대 교만하지 않고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반듯한 성품이 영부인 시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얼마 전 대기업 회장의 딸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하여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도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유경수 여사는 성품만 훌륭했던 것이 아닙니다. 학업 성적 또한 우수하였습니다. 그녀는 7살 때 옥천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는데 나이는 제일 어렸지만 공부는 제일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살 때 6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울 배화여고에 합격하였습니다. 충청도에서는 단 한 명, 오직 유경수 여사만 합격을 하였습니다. 시골 소녀가 서울 명문여고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배화여고를 다니던 친구들의 증언을 보면 유경수 여사의 학창시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경수는 항상 주름치마 주름이 한 번도 펴진 적이 없었다. 머리 하나하나 항상 곱고 단정하게 빗고 다녔다. 조용한 미소를 절대 잃지 않는 품격 있는 학생이었다. 유경수 여사의 한결같은 품위가 학생 때에도 그대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배화여고 졸업 후 옥천 공립여자전수학교 현 여중에서 가정과 교사로 1년 3개월간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유경수 여사는 젊은 나이였지만 학생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0년 유경수 여사의 인생을 바꿀 그 운명적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6.25 전쟁 중 부산 피난길에서 한 군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육군 소령 박정희. 유경수 여사는 첫 만남에서부터 이 사람이다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는 전쟁 중이었고 전쟁 중 군인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육종관은 결사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런 사람한테 내 딸을 보낼 수 없다. 아버지의 결사반대에 대하여 그토록 얌전하고 바른 생활만 하던 유경수 여사의 선택은 못 믿으시겠지만 바로 가출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유경수 여사를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부산에서 대구로
혼자 기차를 타고 가서 허름한 하숙집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지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2월 12일 대구 계산동 성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별로 없고,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버린 여자, 그게 바로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3남매를 두고 평범한 군인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유경수 여사의 운명을 뒤바꾸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1961년 5월 16일 남편이 군사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순식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부인이 되어버린 유경수. 그리고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38살의 나이로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올랐지만 그녀가 선택한 건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검소함이었습니다. 청와대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유경수 여사는 다짐하였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아내가 아니라 국민의 어머니로 살겠다. 그리고 그 다짐을 12년 내내 지키셨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영부인으로 지내는 동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청와대에 접수되는 수십 통의 국민 민원 편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일일이 읽고 챙겼으며,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직접 비서들을 현장에 보내 문제를 확인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확인이 되면 바로 지원하도록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통령보다 영부인께 편지 드려라. 유경수 여사는 정말로 우리 편지에 답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국민들을 챙기는 모습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1974년 어느 날 청와대에 초청받아온 한 어린이의 어머니가 반쪽 얼굴이 마비된 것을 유경수 여사가 눈치챘습니다. 알고 보니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못 받은 안면마비 환자였고, 유경수 여사는 즉시 서울 시내에서 침술로 유명한 한의원을 수소문해 그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무려 3개월 뒤 치료가 끝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자를 위해 그녀는 직접 옷감 한 벌까지 손수 챙겨 선물로 건넸습니다. 집에서 당신 뒷바지 하느라 고생한 시어머니께 드리세요 라는 따뜻한 말과 함께 건넨 그 선물에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경수 여사가 얼마나 세심하게 국민들을 챙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단순히 이렇게 내조만 잘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 청와대 내의 유일한 야당, 그것이 유경수 여사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날마다 읽은 국민들의 편지에 있는 민심을 남편에게 전달했는데, 때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참모들 앞에서 내 옆에 지독한 야당 총재가 앉아있다 라고 농담할 정도였고, 실제로 그 한마디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앞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유경수 여사의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는 항상 낮은 곳을 스스로 찾아다녔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따뜻한 영부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영부인이 되던 1960년대 초만 해도 국내에 봉사라는 개념이 희미하던 시절이었지만, 유경수 여사는 직접 사회 지도층 부인들을 모아 양지회라는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회관과 무료 진료소를 세우고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전국의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을 찾아다니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나환자촌에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했습니다. 당시 하늘도 버렸다고 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전염된다는 오해 때문에 가족조차 등을 돌렸던 그곳에 대한민국 영부인이 찾아갔습니다. 특히 전북 익산의 상지촌을 찾았을 때는 유경수 여사가 주저없이 나병 환자들의 뭉그러진 손을 잡고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고, 이를 지켜본 환자들이 감격해 눈물을 터뜨렸다는 일화는 너무 유명합니다. 이처럼 그녀는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까지 손 내미는 따뜻한 모습으로 국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는 어린이 복지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1969년 유경재단을 설립하고 어린이 대공원과 어린이 회관 건립을 주도했으며 잡지, 어깨동무를 창간하여 농어촌 어린이들에게 배포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해 현장에도 비를 맞아가며 달려가 이재민을 위로하고 해외에 파병된 장병들의 가족을 찾아 위문하는 등 발로 뛰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사회봉사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꿈꾸었던 그녀의 신념에서 비롯되었으며 자립과 교육을 통한 빈곤 퇴치에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진 12년간의 이야기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장충동 국립극장.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시절 TV로 광복절 기념식 보시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언제나 품위 있게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앉아 계시던 그 모습을. 오전 10시 23분 경축사가 이어지던 중 갑작스러운 총성이 식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문세광의 흉탄, 첫발은 빗나갔지만 이어진 총탄은 단상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를 향했습니다. 고개는 힘없이 떨구어졌고 대한민국 국무의 시간은 거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총에 맞아 실려간 직후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결연한 의지. 그는 남은 경축사를 끝까지 읽어내려갔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개인의 슬픔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총에 맞아 생사를 모르는 채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지켜야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은 내 심장 한쪽을 잃은 것 같다 라고 비통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유경수 여사는 48세의 젊은 나이에 끝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진정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떠나던 날 서울의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도로에 늘어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여사님 가지 마세요를 외치며 통곡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권력은 칼과 같아서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지만 잘 쓰면 사람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그 권력을 오직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낡은 장부 한 권, 그것은 단순히 돈의 사용을 기록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몸소 보여준 기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것은 화려한 언변이나 정치적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유경수 여사가 보여주었던 따뜻한 품격,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진심 어린 마음 아닐까요? 비록 49세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고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목련꽃 같은 향기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에 은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소중한 유산을 우리는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하고 조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모르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옆에는 언제나 유경수 여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첫 번째 아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유경수 여사와 결혼하기 전 이혼한 전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김호남. 박정희의 전처 김호남은 유경수 여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박정희의 전처이지만 왜 역사에서 지워져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와는 또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우리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한 박정희의 전처 김호남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당이라 하면은 반대만 해야 한다는 이런 인상이 우리한테 배긴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되어 있는 점 같은 것을 앞으로도 많이 얘기해 주셔야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대통령께 전해드리고, 또 그분이 경상도 분이고 해서 고집이 세신 것 같아서요. 또 국민들이 좀 못마땅하다 하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도 있는 아량을 가져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